모태솔로시면은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같은 프로 지원해보세요. 제가 어디서 모태솔로라는 거 밝히면은 이 얘기하시는 분들 요즘에 꼭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저 지원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란 프로 아세요? 작년 2025년에 넷플릭스에서 첫 방영했던 연애 프로인데 굉장히 히트를 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모태솔로로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몰입해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거기 지원을 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최종 미팅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하마터면 출연할 뻔했다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지금 시기부터 딱 2년 전쯤에, 그러니까 2024년 5월 달쯤에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고가 처음으로 올라왔었어요. 제가 그걸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제가 모태솔로라는 걸 알고 있던 한 지인분이 저한테 DM으로 이제 그 공고의 링크를 보내줬어요. 이제 너 모태솔로니까 뭐 지원을 해보라고 보내주신 거죠. 제가 처음에 그 공고를 딱 보고 나서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아니 제가 이런 걸 지원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답장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는 그럴 사람이었던 거죠. 이 모태솔로라는 타이틀이 사실상 살면서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유일하게 모태솔로만 지원을 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솔로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었던 거죠. 그것도 그렇고 그냥 뭔가 재밌겠다 싶었어요. 어차피 제가 거기 출연하게 되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원이나 해보자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뭔가 지루한 삶에 소소한 활력소가 될 것 같다는 느낌으로요. 근데 이제 지원서는 엄청 열심히 썼죠. 모태솔로로서의 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썼죠. 그렇게 지원서를 제출한 이후로는 계속 잊고 지냈어요. 솔직히 상식적으로 그거 지원했다고 연락이 오거나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지원서 한번 내고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은 아, 나 이런 것도 지원했었다. 진짜 용기가 가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지원을 하고 한 한두 달 정도 뒤에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이렇게 왔거든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와, 미쳤다. 이게 연락이 오네. 미친 거 아니야? 싶었어요. 이 문자를 받은 그 순간부터 저는 망상이 시작됐어요. 제가 막 TV에 나오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온갖 망상이란 망상은 다 했어요. 다 말도 못해요. 저 연애 시뮬레이션 찍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망상이 심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문자를 받고 나서 이 작가라고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꽤 길게 했거든요.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분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고 뭔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다 기억을 나진 않아요. 근데 기억나는 게 진짜 모태솔로가 맞냐? 그래서 맞다. 그리고 한창 그때 좀 이슈였던 게 학폭 문제였어가지고 혹시 과거에 학폭 문제에 연루될 만한 그런 게 없었냐? 그런 것도 물어보셔가지고 아, 제가 학폭을 당하면 당했지. 제가 뭐 하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미팅이 남았는데 미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그러시길래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끊었죠. 그 말투에서 뭔가 이제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긴 하더라고요. 아, 뭔가 조금 더 열정을 보일 걸. 뭔가 쿨한 모쏠인 척 하지 말고 좀 더 애절한 모쏠인 척 할 걸.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넷플릭스 작가님이 나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그 프로에 출연 관련해서 통화를 이렇게 오래 한 게 어디냐. 이 세상에서 이런 경험 해볼 사람 몇 사람 없다. 이것까지라도 진짜 대박이었다. 내가 미팅까지 나간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 여기까지만이라도 진짜 재밌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설렜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기대를 하면은 실망감이 크잖아요. 제가 굉장히 보기와 다르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어서 그런 거 하나만 떨어져도 식음을 전폐하고 아쉬워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작가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 바로 다음 날인가? 문자가 온 거예요. 바로 이 문자입니다. 제가 미팅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때부터 억지로 누르고 있던 망상 본능을 다시 깨워서 이젠 거의 탑스타가 됐어요. 근데 또 들었던 생각이 제가 뭐 내세울 게 있어요. 저 뭐, 모쏠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이 세상에 모쏠이 그렇게 없다고? 내가 미팅에 나갈 정도면은 이거 프로 이미 망한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나는 너무 지극히 평범하고 뭐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캐릭터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미팅까지 가게 됐을까?
트루먼 쇼인가? 몰카인가? 또 그런 장르가 다른 망상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거 제가 답장한 거 보세요. 이미 지금 흥분 상태예요. 뭐 꾸미고 가냐 뭐 하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문자 보면은 연애 로망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와 주세요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올렸다시피 연애 버킷리스트를 써두고 있었거든요. 와, 이거는 세상이 나를 출연하라고 등을 떠밀어 주고 있구나. 이거는 붙었다. 이미 망상이 아니라 그건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미팅 가가지고 이거 버킷리스트 한번 읽어주면은 그냥 끝장났다. 그렇게 이 문자를 받고 나서부터 실제 미팅까지는 한 달에서 2달 정도가 또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나름 미팅을 뭐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준비한 건 없어요. 그 직장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일부러 준비를 안 한 것도 있어요. 뭔가 준비를 할수록 제 본 모습이 아니라 포장된 제 모습을 보일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 당당한 모태솔로니까 그냥 뭔가 꾸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본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나는 미팅에서 내 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제작진들이 봤을 때 만약에 내 모습이 그 프로의 제작 의도에 부합한다. 그럼 내가 뽑힐 거고,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뽑히지 않을 것이다. 포장하지 말고 내 본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 전략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미팅 당일날 미팅에 가서는 저희 그런 전략을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미팅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미팅은 뭔가 흰 벽의 작은 방 안에서 중간에 탁자가 있고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소소하게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그럼 내 일정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미팅 당일에 제가 반차를 내고 갔는데 제가 생각하던 분위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일단 제가 미팅을 했던 그 장소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모태솔로지만 연애하고 싶어 1화쯤에서 출연진들이 이렇게 꾸며지지 않은 모습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저도 똑같이 그 장소에서 미팅을 했던 겁니다. 일단 장소부터가 대형 회의실 같은 곳이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안에 계신 사람만 해도 최소 10명은 넘었어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고 할 때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이 한 3명인가 4명인가 계셨고, 그 뒤에 서 계신 분들까지 하면은 이제 1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는 3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정면에 하나, 그리고 양 옆에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저를 찍는 거 2대 해가지고 총 3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카메라가 모두 저를 향해 있고 모두가 저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뭔가 취조를 당하는 것 같았어요. 취조를 당해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미팅이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 30분이면은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나중에 이제 생각나는 질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제일 먼저 받았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제 앞에 계신 분이 질문하신 거니까 아마 그분이 PD님이셨겠죠? 다른 연애 프로 지원 안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원한 적 없다. 저는 다른 커플들 연애하는 거 보는 거 안 좋아해서 저는 본 적도 없다. 그랬죠. 그리고 또 받았던 질문이 이상형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고, 그리고 지원서를 보니까 멘탈이 약해 보이던데 만약에 출연하게 돼서 악플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거 감당 가능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한 게, 일단 제가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악플 달 만한 행동을 딱히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설령 그런다고 해도 나는 그냥 다 재미있게 받아들일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너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고 하면은 너는 어떻게 행동을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저는 답을 최악으로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완전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만약에 진짜 출연을 하게 됐다고 하면은 제가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좋아하는 이성한테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뭔가 하겠죠? 근데 저는 바보같이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미팅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 그랬잖아요. 뭔가 포장된 내 모습이 싫다고. 그래서 미팅 가면서도 계속 되뇌었던 게 그냥 내 본 모습을 보여주다. 절대 나를 포장하지 말자.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만약에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동안 짝사랑만 해왔고, 제가 좋아하는 이성한테 보였던 가장 적극적인 행동은
이렇게 쪽지 놓는 그런 거밖에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저는 뭐 누군가한테 고백을 해본 적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왔다 보니까 뭔가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거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거짓말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진 않을 거잖아요. 제 나름의 적극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하긴 했겠죠. 근데 저는 절대 나를 포장하면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포장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포장을 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다. 그렇게. 뭔가 그 질문에서 저는 이미 떨어졌다고 봐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어필하고 싶은 거 있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가지고 어버버 대다가 아, 뭐 딱히 뭐 없는데요? 뭐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꺼내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필살기였던 연애 버킷리스트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제가 가져온 게 있어가지고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이게 내 필살기거든 하면서 읽었거든요. 굉장히 흥미롭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적은 그 항목들 중에서 뭔가 어필이 될 만한 그런 몇 가지를 미리 표시를 해놓거나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앞에 PD님이 뭐 그 중에서 뭐 몇 가지 얘기를 해보세요 하는데 제가 뭔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쭉 읽었거든요. 나중에 앞에서 PD님이 이렇게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태솔로라 눈치가 없어가지고 노트 접고 다시 주섬주섬 넣었어요. 그냥 미팅 때는 그 정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워낙에 그 몇 가지 질문들을 말아먹었다 보니까 미팅 끝나고 나오자마자 붙지 못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죠. 저는 그 미팅에 나갔던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꿈 같았고 너무 재밌었고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 뒤에 전 이제 미팅에서는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재작년 8월쯤이었고요. 그리고 그때의 그 기억을 간직한 채 작년에 방영했던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요 프로를 굉장히 재미있게 잘 봤죠. 그걸 굉장히 과몰입해서 보게 된 게 만약에 내가 나갔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내가 나갔으면은 저들과 달랐을까? 나라고 뭔가 달랐을까? 그걸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이 많은데 그거는 오늘 지금 영상이 길어진 것 같아서 이미 많이 지났지만 리뷰 같은 영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몇 가지 질문 좀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시즌2 지원했죠. 그런데 시즌1과 시즌2는 지원자 수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광탈했습니다. 아예 연락이 안 왔어요. 연락이 안 왔으면 떨어진 거죠. 다른 연애 프로는 아까 미팅에서 그런 질문도 받았었지만 출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모태솔로지만 연애를 하고 싶어를 지원했던 것도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던 거고 다른 연애 프로에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즌3가 열린다고 하면은 저는 또 지원은 하겠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뽑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기대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넷플릭스의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시즌1을 지원을 해서 최종 미팅까지 갔었던 썰을 좀 풀어봤는데요. 아마 올해 이제 시즌2가 방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재미있게 볼 생각이고 과연 얼마나 대단한 인재들이 나왔길래 제가 서류 탈락을 했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관련된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때가 되면은 한번 가져와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다른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태솔로지만 연애가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